백만장자는 누구인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인가? 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들인가? 네,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백만장자분들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옆 동네에 삽니다. 우리도 언젠가 백만장자가 되려면 이분들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 백만장자의 12가지 특징.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운이나 유산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노력, 생활 습관, 철저한 계획, 그리고 자기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수입보다 적게 쓰며 절반 정도는 2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돈, 에너지를 부를 늘리는 데 쓰고 투자와 재무 계획에 2배 이상 시간을 씁니다. 체면보다 자유와 재정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이고 약 3분의 2는 본인이 사장이며 75%는 자신을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50대 남성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10년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잘 받았지만 대학 졸업자는 5분의 1 정도입니다. 매년 실현 소득의 약 20%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결정도 스스로 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90% 이상이 1년 넘게 보유합니다. 차를 많이 구입하고 환경 문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두쇠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훈, 방어 전략. 간단한 퀴즈를 해봅시다. 가정에서는 연간 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나요? 가족이 음식, 옷, 집에 매년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고 있나요? 일일, 주간, 월간, 평생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있나요? 재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나요? 모두 예라고 답했나요? 백만장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백만장자가 왜 예산을 세워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부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쉽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는 유튜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더 건강한 겁니다. 재정 자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우선 상류층이 아니라면 보통 동네에 집을 사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맨해튼의 아파트 가격은 놀랍긴 하지만 모든 비용을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 수준도 요구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생활 수준이 아파트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적당하지만 안전한 지역에 살면 남들보다 앞서면서도 부를 쌓기 쉬워질 것입니다. 소모품은 최대한 아끼고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에는 신중하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수익 창출도 잘하고 지출 관리도 잘합니다. 하지만 수입을 다 써도 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중 0.1%만 해당하니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면 방어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 소비의 진정한 비용. 맨해튼 아파트 예시에서 얻은 교훈처럼 특정 구매가 나중에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무시합니다. 가격표만으로는 실제 지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금전적인 기회비용으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지들의 가치를 말합니다. 2017년 11월에 아이폰 6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2년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아이폰 X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엔 $999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느껴졌지만 아직 기회비용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폰 X를 사면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연 10%의 수익률로 계산하면 새 휴대폰의 가격은 10년 뒤 $2,591, 20년 후에는 $6,720, 50년 후에는 $11만 7,000가 됩니다. 그래도 새 휴대폰을 사고 싶은가요? 담배요? 뻔한 예시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훨씬 강한 예시죠. 최소한 아이폰 X는 당신 수명엔 영향을 안 주니까요. 만약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는 대신 1950년부터 1966년까지 필립 모리스에 투자했다면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수백 만장자가 되었을 겁니다. 둘째, 시간의 기회비용입니다. 고급차나 비싼 옷 같은 사치품을 사고 관리하려면 돈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페라리를 살 때 시장 조사부터 하듯이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를 알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재정 감각을 키우거나 사업을 키우거나 가게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오히려 고소득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한 주에 60에서 80시간을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남은 몇 시간 동안 그 부를 망치는데 쓰나요? 평일에는 집을 짓다가 주말에 와서 철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과연 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교훈, 현금 선물은 곰 같은 선물입니다. 곰의 호의는 스웨덴 표현으로 누군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고 도움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글쎄요, 이 영어 표현은 그냥 해입니다. 네 번째 교훈인 현금 선물이 해롭다고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럼 부자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유리한 출발을 안겨줄까요? 물론 돈을 더 많이 주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실 보통 성인이 된 자녀가 돈을 많이 받을수록 스스로 돈을 덜 모읍니다. 부모의 지원을 기다리며 사는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비생산적입니다. 현금 선물은 자녀가 분수 넘게 쓰게 만들며 선물 받은 사람들 중 80%는 또래보다 순자산이 낮습니다. 돈을 받는 성인들은 부모의 지갑과 자신의 지갑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자신이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남이 준 돈 쓰는 게 자기 돈 쓰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공하고 잘 살 확률을 높이려면 뭘 줘야 할지 궁금하시겠죠? 백만장자들이 부모에게 가장 흔히 받은 선물은 바로 학비입니다. 그 외에도 자율적인 사고를 존중하고 성취, 책임감, 리더십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지금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신용카드 빚과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같은 소비의 늪으로 가고 있나요? 자신의 예상 순자산은 나이 곱하기 연간 세전소득 나누기 1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든 순자산이든 상속재산은 계산에서 제외입니다. 몇 가지 예로 스웨덴 총리 스테판 레벤은 61세의 나이로 작년에 약 22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즉, 그의 순자산은 61 곱하기 22만 달러 나누기 10으로 134만 2천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볼보에서 중간 관리자로 승진한 엔지니어는 30세에 7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의 예상 순자산은 30 곱하기 7만 달러 나누기 10으로 21만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 마지막 학년인 23세 학생은 수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예상 순자산은 23 곱하기 0 나누기 10으로 0달러입니다. 이 공식은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요. 만세. 학생들은 그냥 매일 밤 파티해도 되겠어요. 이건 단지 예상 순자산일 뿐이지만 평범하게 살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평균적인 부의 축적자들 위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면 공식에서 나온 금액의 2배는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이 특별한 그룹 위에는 엄청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려면 공식에서 나온 금액의 10배는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려면 정말 헌신이 필요합니다. 반면 자산이 공식 기준의 절반밖에 안 된다면 자산 축적 부족자에 속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경쟁심을 깨워볼게요. 친구,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상속이나 운이 아니라 노력, 생활방식 결정, 계획 및 자기 절제의 결과입니다. 둘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셋째, 물건을 살 때는 돈뿐 아니라 시간도 기회비용에 포함해서 진짜 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금 선물이 부를 모으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나이의 연간 세전소득을 곱하고 10으로 나눈 뒤 실제 순자산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백만장자가 되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부의 공식이 무엇을 하든 재정적 독립을 향한 올바른 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교훈에서 말했듯이 돈을 잘 관리하려면 재정 계획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자주 글로 쓰기만 해도 달성 확률이 4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미래 5년, 10년, 20년 후의 재정 목표를 글로 적어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내일 어디에 있고 싶은가입니다. 동기만 유지할 수 있다면 비싼 차 같은 것도 목표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수익률이 최소 100%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포트폴리오는 최소 3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야 하며 10년 후에는 내 집을 소유하고 대출 없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20년 안에는 학자금을 다 갚고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